안녕하세요. 운동 처방론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 처방론 수업에서 어떤 것을 공부를 했냐면 가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다뤘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굉장히 항목을 나눠서 우리가 4가지, 5가지 항목으로 운동의 이점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저강도인가 중강도인가 또는 고강도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그렇죠? 스스로 내가 안전하게 운동을 해도 되는가를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이제 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던가 청소년이라던가, 그렇죠? 어떤 고지대 환경에서는 어떤지, 어떤 그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운동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시작이 됐고, 후반부, 중반부 이상의 이제 후반부까지 가게 되면 각각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그 사람들이 각각 그 질병의 특정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별히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별로, 질환별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재에서는 각각의 질환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뤄봤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암 환자까지도 많이 했죠. 뭐 어린이,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쪽으로 가면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뭐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뭐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뭐 파킨슨병, 고루고루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고령으로 올라갈수록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질병에 대한 어떤 특별 고려사항이라던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됐을 때는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계속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노하우 같은 것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 수업 시간에서는 일단 각각의 질병에 대한 것들 다루는 것까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 질병들이 각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각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동반이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운동 처방을 더 하는지, 그 각각의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고,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마지막 시간인데, 운동 처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단 운동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 운동을 하게끔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프로그램이 좋아도 이 사람이 운동에 흥미를 잃거나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내가 좋은 컨텐츠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운동 처방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나의 전문성과 나의 지식과 내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하는 능력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내가 그 외에 갖고 있는 어떤 이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것이 또 그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뭐 상담 스킬,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12장에서 상담에 대한 것은 가볍게 우리가 또 다루고 있지만, 그 기회가 된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운동 장려, 굉장히 조금 우리 교과서적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것, 운동을 시작하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지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하자면 행동 이론 및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과 전술이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만약에 PT를 하고 내가 운동 재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하고 계속 운동을 하게끔 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끔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 심리학 쪽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근거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행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뭉뚱그려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심리적인 기본들이 다 깔려 있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 그쵸? 또는 나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지도를 하는 사람이 알 필요도 있고요. 또는 어떤 건강 사업을 담당을 하는 사람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 주민이라던가, 그렇죠? 또는 개인 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게끔 어떤 정책을 피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나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기초적이고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인데요. 사회인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 행동, 내가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를 하게 하는 행동이라던가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은 개인과 행동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서로 상호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 이거는 사실 요 사회인지 이론만은 뭐 30분도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풀어서 우리가 뭐 1시간 정도까지 수업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요인은 정서, 성격, 인지, 생태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나의 캐릭터, 나의 DN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성향을,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쵸? 나의 성격은 어떤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성취하는 그런 성격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운동하고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내가 운동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요인이죠. 그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반대의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뭐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은 막 도전을 해서 뭔가를 내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한계점까지 가서 나를 시험을 해보는 거를 좋아하고, 뭐 그런 적인 성향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요인. 이거는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그렇죠? 유치원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에 어떤 체육 수업을 했느냐, 어떤 신체 활동을 했느냐, 내가 어떤 레저 활동을 했느냐의 경험이 나의 평생에
운동 성향을 좌우를 한다. 뭐 그런 어떤 조금 과장이 됐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아기 때 많은 경험을 했을수록 나중에 내가 성인기에 가서 성인기 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바쁜 생활 중에서 내가 다시 언제든지 운동을 다시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안 갖고의 특징은 그런 성향은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 성취를 한 경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성취? 내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레저 스포츠를 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거는 내가 운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 목표를 세울 때는 굉장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많이 세워서 성취를 하도록 하고, 초등생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운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단순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주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를 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은 성취감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런 것들이 지도자나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했을 때 진짜 안 좋은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에 어떤 행동으로 가게끔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자, 환경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디다스 운동화 연구소에 근무하는, 제가 옛날에 어떤 지인이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영업직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쪽 어떤 아디다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출근복도 레저 레포츠의 의상으로 많이 입고, 그쵸? 운동하는 뭐 물론이고, 그쵸? 뭔가 다 액티브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면 우리는 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직장이라던가 학교라던가는 내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일상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또 한 예로 북유럽의 예를 들어볼게요. 북유럽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 나라를 가본 사람의 얘기가, 대부분 여자들도 키가 다 뭐 180 정도에 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고, 남자들도 다 키가 크고 대부분 굉장히 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고,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이 많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주변에 배가 많이 나오고 나이가 들어도 비만인 사람의 인구가 적은 것은, 그거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로 건너갔더니, 독일은 소세지라던가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인접해 있는 나라지만 독일에 갔더니 굉장히 이제 배가 나오고 비만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이제 목격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어떤 음식 문화라는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리적인 환경은 뭐냐면,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지, 그쵸? 어떤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자, 내가 다니는 회사 주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많다던가, 그쵸? 그런 것들. 내가 사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문화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어, 그 여건이 잘 돼 있는 경우, 그쵸? 우리 학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 공간이 많이 있다라던가, 그렇죠? 학교 곳곳에 걷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사인이 많고, 자, 이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은 이미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그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비만 퇴치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 자판기를 없애고 그 초등학교 학교에서 뭐 몇 미터 이내에는 그 자판기에 뭐 그 탄산음료라던가 사탕, 뭐 과자 그런 것들 파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뭐 그 정책을 바꿨죠. 자, 뭐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환경이 되겠죠. 자,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에서 공원이 뭐 얼마 반경에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또 뭐 아파트 가격까지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자 또, 여기서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거를 운동을 지도하는 우리는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는가, GX를 좋아할 만한지, GX도 좋아하고 개별적으로 혼자 운동을 하라 그럴 때 충분히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성향이 있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떠했는가. 자, 이 사람의 환경, 이 사람의 근무 형태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어떤 데 살고 있는지, 그죠? 기숙사에 사는지, 좁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지, 진짜 오피스들만 많은 그런 데서 살고 있는지, 그쵸? 자, 이 비만한 어린이가 어떤 환경에서, 그쵸?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고려를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을 내가 바꿔줘야 되죠. 자, 우리는 운동 프로그램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하고 운동을 하고 또는 나하고 운동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지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 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요거 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사회인지 이론에 그래서 개인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효능감. 스포츠 심리학에서 우리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자기 효능감의 뜻이 뭔가요? 내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기 효능감이 좋으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높여야 돼요.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되고, 자, 특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운동을 혼자 못하고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나 혼자서는 잘 못하고 자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우리가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기서는 또 분류를 했는데 행동을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과업 자기 효능감, 장벽 자기 효능감,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운동을 못하게 되는 장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나는 바빠서 못해, 그렇죠? 친구들 만나느라고 바쁘고 친구들이랑 동아리 하느라고 바쁘고 친구랑 생일 파티 하는 거로 바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느라고 바쁘고 또 자기 개발하느라고 바쁘고 다 바빠요. 그렇죠? 오늘은 또 날씨가 더워서 뭐 못하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비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운동을 갈 수가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자기 장벽이 있어요. 장벽 자기 효능감은 자,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의 여부예요. 장벽 자기 효능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를
예견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자, 바쁜 사람은 왜 바쁘냐면요. 우선순위를 운동을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이거 잘 아시죠? 운동은 하기 귀찮고 힘들고 땀을 흘리고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하지만 우선순위를 나중에 두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바쁘면 바쁠수록 굉장히 더 부지런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바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벽 자기 효능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운동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에 진짜 이 끝과 저 끝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하는 사람은 해요. 자, 코비드19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어떻게 해요? 뭐 홈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동네를 내가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일주를 뭐 한다던가 걷고 온다던가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장벽 자기 효능감은 연습이자 훈련이에요. 이게 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특수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운동을 다 좋아하고 운동에 대한 것을 도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업 자기 효능감과 장벽 자기 효능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인데요. 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가 그쵸?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운동하면 이게 뭐 근력이 생겨요? 이렇게 몇 번 하는 거로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이 줄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게 말로만 하면은 안 되겠죠. 어떤 경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떠한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떠한 또 전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얘기에 근거를 대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끔 해서 그 믿음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그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 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어떤 과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든 것은 자,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내가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거는 자기 조절과 자기 통제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결국은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 이 조절이나 통제가 기본이 돼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고에 떠나서 가장 기본은 자기 조절이나 자기 통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시 이 기법이 사용이 돼야 되고 자, 이거를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일으키게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알아서 자기 효능감을 갖춰갖고 오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이론 두 번째. 범이론적 모형이에요. 자, 이거는 운동을,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트레이닝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예전에 제 수업에서도 한번 뭐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도전적이지만 힘들지만 우리 여학생들도 했었고 우리 탁구 학생도 참여를 했었는데 자, 고강도 인터벌을 통해서 장점은 뭐냐면 고강도 인터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 그 TV 아침 프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크로스핏 트레이닝이 아니고 고강도 운동이라는 거였어요.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하면 긴 시간 동안 운동할 필요 없고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쉽게 살을 뺀다.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운동을 내가 하고 싶을까? 하게끔 하는 과정? 한번 그런 경우 또는 운동을 정말 해본 적이 없는데, 일반인 예를 들을게요. 자, 40대 중반인데 여성분인데 체중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막 했을 때에 비교하면 지금 완전히 체형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을 행동으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막연하게 운동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렇죠?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운동을 하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 헬스클럽에 등록을 할까? 내가 혼자 할까?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뭐가 많으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단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용어처럼 뭐 가성비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긍정적인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가게 되면,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되다가는, 음, 내가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운동을 하기로 하면 이제 다음은 준비 단계가 되죠. 자, 이 준비가 하게 되면은, 나를 다시 나를 다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좋은 점이 내가 있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내 환경적인 것도 준비를 하게 되죠. 자,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떤 시간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생활에서 어, 다른 일상들이 돌아가는 거에 문제가 없고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운동 일하기 전에 몇 분을 하고 뭐 그런 환경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한번 기분이니까 새 운동화를 사볼까라는 어떤 물리적인 준비도 하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준비 단계예요. 이거는 지식도 더 갖추게 되는 어떤 단계가 될 수 있어요. 크로스핏을 할까? 필라테스를 할까? 아니면은 어떤 스피닝을 해볼까? GX를 해볼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살펴보죠. 자, 준비 단계예요. 준비가 끝나면 이제 액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단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자신감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유지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면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망을 해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효능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자기 효능감은 더 높죠.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는 이러한 단계가 있지만 이 단계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여기를 뭐 꼭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가다가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을 어,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단계가 있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각각의 단계가 자 내가 운동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각각 다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쵸 건강의 중요성이라던가 지금 운동을 안 한 경우에는 더 건강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운동 정보들을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스케줄 조절이라던가 그렇죠? 그 운동의 어떤 성공 사례들을 알려준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줄 수가 있어요. 자, 행동 단계에서는 운동을 재미있게 끌고 가도록 하는 것. 이 운동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조금씩 운동 프로그램을 변형을 시켜줘야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유지 단계.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맞춤형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어떤 거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개념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는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심사숙고 단계, 그쵸? 심사숙고 단계에서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 10년 모형이에요. 자, 이거는,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운동을 한다는 행동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질병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가? 왜냐면 나는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 시작되는 나이가 몇 세였어요? 45세에서 55세였어요. 그죠? 남자는 45세. 나는 그래서 지금 한 55세니까 건강에 이제 이상 신호가 왔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운동으로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그런 사람은 운동을 행동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내가 질병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 운동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죠? 고혈압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운동 치료로 개선할 수 있는 나는 단계야. 고혈압 아주 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운동을 할 행동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감수성 심각도 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자,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강에 지금 어떤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어. 그거는 지각된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내 몸이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그쵸? 술을 너무 마셨어. 더 이상 내가 이제 간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내가 왔어. 그래서 난 정말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돼. 그거는 지각된 심각도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정말 운동이 필요해. 그런 경우는 운동을 할 행동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 내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또는 어떤 식이요법을 바꾸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내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믿어.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얼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저항성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유산소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운동으로 내가 한다.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이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그런 경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의 비용이 유익을 능가한다라고 믿는다. 이거 번역을 진짜 직역을 해서 이렇게 저도 이게 말을 두 번을 이렇게 틀어서 비용의 유익을 능가한다. 이거는요. 어떤 내가 장벽이 있는데요. 내가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행동을 해야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약물이나 수술로 치유가 돼요. 디스크는 수술을 하면 통증은 없어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쵸?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허리 통증이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운동 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장벽을 넘으려면 내가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할 행동에 어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내가 넘어야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자기 효능감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뭐든지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시험 준비를 할 텐데요.
굉장히 시험 준비를 하고, 그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 시간을 때워서 이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이겨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를 할 수 있는 어, 어떤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사가 그쵸? 믿음이 없으면 그 힘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고, 자, 운동을 할 때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요, 왔다 갔다 해요.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쵸?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뭔가 해이해질 때는 뭔가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조금 그 떨어지는 것을 또 이제 피치를 이제 쫙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트레이너의 노하우예요. 자,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엘리트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몰아붙인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은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렇죠?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촉구하는 인자들, 예를 들면 운동을 안 올 때는 약간의 프레셔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던가 전화를 걸어서 뭐 한다든가, 어떤 꾸준히 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좋았을 때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다던가, 운동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원님도 계속 나오셔야죠. 뭐 그런 거를 한다던가, 그렇죠? 뭔가를 단서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운동을 하게끔 하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너를 할 때 그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발휘를 할 것인가 할 때,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굉장히 이론적인 거지만 사실 대기업 같은 데서 영업 직원들한테 그 영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 신념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자, 요 예에 해당되고, 그 전략을 각각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 예에 해당되는지 여기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기결정 이론이에요. 자, 이거는 운동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그 주목을 점점 많이 받고 있는 이론인데요. 이거는 그 기본 가정이, 그 사람들은 만족감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그 어떤 이런 요인들, 세 가지 주요, 이거는 심리사회학적 요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 또는 이게 조금 그 번역이 사실 굉장히 직역을 해서 숙달의 시연, 이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괜찮은가,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그죠?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의미 있는 사회 작용을, 어떤 그 뭐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그죠? 뭐 동호회 운동을 한다던가 GX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사람들하고 뭐 어울려서 운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욕구? 자, 이러한 욕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내가 운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자기 결정 이론에서, 이러한 동기부여에 따라서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그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동기가 있고요.
자,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외재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요. 내재적인 거는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내 나로 하여금 생기게 되는 동기부여예요. 이거는 아까 앞부분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쵸? 지각된 감수성이나 심각도나 장벽이라던가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재적인 동기가 생겨요. 내가 스스로 생기는 거. 자, 외재적인 동기부여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동기예요. 이거는 출석왕한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는 거. 그쵸? 자,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운동교실에 가는 거는 외재적인 동기부여예요.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가 하면은 착한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쵸? 그런 것들. 자, 체육 수업의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외재적인 동기부여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외재적인 요인 또는 내가 그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예쁘다라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멋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쵸? 이거는 조금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그게 저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쵸? 그게 결코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뭐 그거는 각자가 가치를 뭐 얼만큼의 가치를 두는가는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동기하고 내재적 동기부여의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사실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운동을 진짜 하면 나는 정말 멋있어질 수 있다. 그쵸? 내재적인 동기부여고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는 외재적 동기부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떤 건지 여러분들 조금 구분이 가시겠죠? 어떤 상품이 주어지니까. 그쵸? 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지금 다 몸이 좋아. 그래서 나도 조금 몸을 만들고 싶어. 그랬다가 외재적인 동기부여가 이제 내재적 동기부여로 이동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우리 운동 지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 뭘까요? 그렇죠? 외재적 동기부여를 갖고 일단 나한테로 찾아왔을 것이고, 그렇죠? 자, 외재적 동기부여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외재적에서 내재적 동기부여를 갖게끔 변화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운동 지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그죠? 어떤 성공을 경험하는 체험도 줘야 되고, 운동으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대단한 변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론적인, 이론이 뭐다 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된 행동 이론. 자,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그죠?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의도는 행동의 주요 결정 인자이다. 그죠? 나올 수가. 자, 그래서 의도와 태도와 주관적 규범 뭐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데요. 자, 행동을 일으키게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의도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 나의 의지, 나의 뜻.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그런 태도. 그렇죠? 그런 것들. 이거는 나의 통제력이 얼마나 좋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 태도. 자, 이거는 행동적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 조금 굉장히, 어, 문어체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어, 운동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결합되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운동의 결과의 해석을 우리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체지방률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 체지방률의 변화가 없어도 혈액 성분은 굉장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운동의 효과가 꼭 근육질이 되는 것만 운동의 효과가 아니라는 것. 그쵸? 관절 가동 범위의 변화가 운동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그 평가에 대한 결과, 그죠? 결과를 우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주는지, 어떤 거를 강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에 우리 변화 줄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규범, 이거는 내가 그 어떤 규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신념에 영향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올 여름 7월까지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 자, 그것을 행동을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죠? 어떻게 규칙을 하고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주말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해야겠다라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내가 생각하는 것들, 어떤 규칙적인 것들 움직일 수 있죠. 자, 통제. 얼마나 쉽게 가능할 것인가. 지각된 행동 통제. 이거는 정말 운동의 목표 같은 것을 황당무계하거나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의 목표는 저는 처음 운동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성공으로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 통제는 진짜 실현 가능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운동 단계별로 또 슬럼프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 지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연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해줘야 되고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로 하는 것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앞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을 해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는 내가 어떤 나를 통제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행동에 대한 태도라던가 내가 이러한 믿음의 동기라던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 그치? 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라던가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있는 내가 지금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왔고 그런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고자 하는 힘이 생겨서 행동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특정적인 사람한테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라던가 심장 수술을 한 어떤 그 재활에 있는 사람, 임산부한테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사회 생태 모형이 있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영향과 연결을 고려한 거예요. 환경이 나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지각이에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독일의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게 집에서 어느 누구든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미 70년대부터 10분, 15분 거리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누구나 어떤 돈을 내지 않고 독일에 사는 국민이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혜택을 누려서 건강한 생활을 해서 행복감을 높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어요. 그쵸? 뭐 지금은 뭐 맥주로 인해서 많이 또 다른 이유들은 있지만, 그래서 어떤 축구라는, 그쵸? 동네 리그에서 올라와서 그 지역별의 리그도 활성화가 돼서 어떤 축구 강국이 그래서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축구의 사랑이 굉장히 남다르고, 그쵸?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축구를 어, 그 직접 뛰고 뛰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동호회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경기를 보는 것조차도 같이 모여서 뭐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건강에 대한, 그쵸? 운동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것이 국민들의 행복감도 높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환경이, 자, 공원 에 산책로가 있으면, 그쵸? 그 산책로를 가봤더니, 아니, 나는 처음 가봤더니 산책로에 지금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사는 강아지들까지도 굉장히 운동을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받은 거야.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죠. 자,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가 선진국 또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직장 동료들, 그 직장 구성원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돈으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 내에 헬스클럽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개인 PT를 고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30%를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대기업들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해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그런 개인 PT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끔 행동을 일으키게끔 한다라는 것이 사회 생태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기관에서 회사에서 뭐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된 어떤 사업을 내가 담당을 하고, 자,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생태 모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행동을 일으키게끔 하는 어떤 간접적인 요인을 자꾸 만들어서 유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요인,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는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내가 뭐 지금 학원을 가야 되고 나는 동아리 가야 되고 나는 친구도 지금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누구나 장벽은 있고 특히 이제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령이 30대 이후부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 각각 나는 근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그쵸? 점심시간은 짧고 나는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이 없고 주로 차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나는 야근이 많고, 그쵸? 나는 뭐 하루 종일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내 몸에 어떤 반복적인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몸이 또 나쁜 경우도 있고, 또는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어,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장을 많이 가고, 자, 운동을 내가 잘 하다가 내가, 어, 뭐, 휴가를 간다거나 방학이 되면 내가 무너진다라던가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장벽은 누구나가 있어요. 장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벽을 다 미리 운동 그 카운셀링을 할 때 미리 장벽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놔야죠. 저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거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나는 술자리가 너무 많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 장벽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증진. 그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이 장벽이 생겨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바쁘면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점심시간에 나는 한 20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휴식할 때 10분 뭔가를 한다던가 어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뭘 한다던가. 대안은 있어요. 다. 대안을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대안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자, 그 대안을 줬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효능감이 많이 있을수록 그것을 행동으로 일으켜서 성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주변에서 그 어떤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받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막 설득을 해갖고 설명을 해주면 그거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쇼핑에 가서 그 판매요원이 막 이게 뭐가 좋고 막 설명을 하면 내가 정말 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막 지갑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구두 설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두 설득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그냥 영업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고, 그쵸?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의 경험. 내가 옛날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죠. 숙달 경험. 일단 뭐 운동을 하고 나면 누구든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뭐 이거는 뭐 100%죠. 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운동 행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학교 체육에서의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는 이제 성인인 경우에도 뭔가를 굉장히 재미있게 했을 때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자기 효능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예요. 장벽 감소시키는 거는, 정말 목표를 일주일, 한 달에 내가 5kg 감량.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어떻게 5kg를 뺍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먹는 거에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쵸? 극단적으로 빼려면 빼겠지만 이거는 아주 그 소수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이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쵸? 구체적인 목표. 자, 영업 직원들한테 자 이번에 영업 계획이 뭔가 요번 분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대의 목표치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불사르고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막연한 목표예요. 그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는 또 이런 밑에의 원리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는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3번을 운동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 한 달 동안에 내가 1kg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 이번 주에는 내가 술을 3번을 마시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 이번 주에는 내가 술을 마실 때는
술자리에는 내가 끝까지 있겠지만 술을 마시는 양을 내가 3분의 2 정도로 줄인다던가 뭔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 잘한다, 최선을 다한다, 내가 최대한 많이 뺀다. 그거는 막연한 목표는 그만큼 막연하게 성취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측정이 가능한 정량화된 목표를 하라 그랬죠? 자, 20분을 한다던가, 내가 토익을 점수를 20점을 높이는 것이 나의 목표라던가, 이번 주에 내가 20분씩 3회를 한다던가, 그렇죠? 숫자로 해야 돼요, 숫자로. 자, 현실적인 성취할 수 있는 목표예요. 한 달에 5kg 빼는 거, 그거 못해요. 나중에는 어차피 못할 목표니까 어차피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움직이게끔 그런 쪽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예요. 자, 해야 할 일의 목표를 정한다. 관련 있는 목표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그 아까 앞부분에 규범이라고 했는데요. 나를 다잡기 위한 거예요. 강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좋은 거는 운동에서는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간의 목표가 좋아요. 왜냐하면 장기간의 목표는 너무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점이 너무 멀고, 그 시점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 그쵸? 이번 주의 목표, 2주 동안의 목표. 이번 주에 못했으면 2주 동안의 목표에서 다음 주 안에 내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쵸? 이번 달의 목표, 다음 달의 목표가 있고요. 그쵸? 이번 학기의 목표, 여름 학기의 목표, 이 학기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의 목표가 있고요. 연간 목표도 있죠. 1년, 2년, 3년, 4년의 목표. 그쵸?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이번 달의 목표가 있고, 내가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가 됐을 때는 내가 어떠한 운동에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목표를 한다라는 것은 세우는 것이 좋고, 자, 단기간 목표가 훨씬 좋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단기간의 목표가 더 훨씬 좋아요. 자, 장벽 감소시키는 것은 강화. 나를 계속 다잡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강화지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한 거는 여러 가지 또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계속 마음을 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운동복을 사고,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해요. 뭐 운동복을 산다던가, 운동화를, 진짜 운동화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한 5년, 5년까지도 신어봤는데 유행도 지나고 그 운동화가 너무 싫어지고, 자,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운동화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새 운동복을 입고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스스로를 위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있었듯이, 자, 여러분들은 외재적 강화인자예요. 여러분들은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했으면, 회원님, 그 회원님이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요번에 한 세션은 제가 그거를 축하를 해드리는 의미로 한 세션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족의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부모님에 대한 것.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부모님이 그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성취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재적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재적인 어떤 성취감이나 자신감이나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재적 동기가 더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강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재적인 보상이
내재적인 강화 인자는 아니지만 이거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외재적 강화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재적 강화가 생기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역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회원님,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도 운동 자세도 굉장히 좋아졌고, 하체에 힘도 더 생긴 것 같고, 조금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다. 뭔가 그런 피드백, 그쵸? 인바디 결과를 가지고만 피드백을 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는 거. 자, 저는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요, 뭐 박사과정 따는 거, 뭐 공부하는 거, 토익 점수 따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그쵸? 그 식이요법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듯이 운동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원래 작심 3일 만에 무너지는 게 원래 운동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뭐 강화를 시키게 하는 거에 좋은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제 강화. 그 다음은 사회적 지지죠. 이거는 환경, 가족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그쵸? 그 아까 얘기한 그 직원들한테 PT 비용에 대한 것을 30%를 할인을 해준다던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뭐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녀의 뭐 학원 비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클럽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의 연말정산에서의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거에 어떤 정책적인 사회적인 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떠나서 자, 사회적 지지가 있고 없고는 운동을 하게 하는 거에 굉장한 그 동기를 줄 수 있는 요원, 여러분들, 강사, 자, 가족들, 연습 상대, 그 우리 동네 사람들, 이웃, 그렇죠? 저희 동네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주말에도 평일에도 이렇게 산책로에 나가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가 굉장히 나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은 자, 여러분들은 정보를 줄 수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정보 주세요. 그렇죠? 어드바이스 하는 거, 어떤 그 신뢰되는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가치의 재확신.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났더니 우리 강사 선생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어떤 재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애착이라는 것. 내가 어떤 그 친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람들하고 내가 술도 마시고 어디 같이 놀러도 가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해보자 해서 뭐 자전거 라이딩으로 춘천까지 가보기도 하고 뭐 한 번 했더니 정말 재밌어. 그거에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뭔가를 더 해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지지죠.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곳에서 또 제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점검. 여러분들 자기점검하면서 살죠? 여러분들 일예로 졸업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 요즘에 그 졸업 시험들을 많이 봤는데 그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학년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 뭐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지금 점검을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하게끔 하는 거에 원천은 점검이에요. 그쵸? 그래서 점검에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자, 점검은 조금 다른 원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동 앱 같은 거로 그날그날의 활동량, 그날그날에 내가 먹은 거를 어떤 사람은 다 기록을 해서 칼로리를 다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고, 음료수를 또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칼로리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그쵸? 좀 인지를 하고 그거를 항상 유념해 두고 내 생활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점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일지를 우리 왜 쓰게 하잖아요. 운동 일지를 쓰면서 내가 항상 체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뭐 심박 측정기, 만보계 같은 거로 내가 오늘 저는 만보계를 해요. 그래서 정말 걷지 않을 때는 차량으로 운전해서 학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는 또 강의를 앉아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할 때는 하루에 3,000보도 안 걸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저녁에 집에서 제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뛰기를 한다던가 해서 내가 하루에 목표로 하는 어떤 스텝수를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만보계 스마트워치, 그렇죠? 활동량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장벽을 극복을 하는 거죠. 운동 알림 메모도 아이폰 같은 데서는 막 나오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해서 그거를 항상 제 핸드폰에 있는 인바디의 어플로 그것을 항상 다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측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라라고 알림이 와서 부랴부랴 내가 이제 또 측정을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내가 했지 안 했지 하면서 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바디로 측정을 한 것들이 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측정했을 때마다 지난 과거에 측정했던 기록들을 그래프들을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점검을 하면서 다시 운동을 내가 조금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제가 사실 지난번에 측정한 것이 조금 결과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강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뭔가 소스를 우리는 또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다 뭔지를 이제 아시겠죠? 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생겨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당분간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 운동을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을 귀찮아하죠. 참, 내가 현재 상황에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자, 누구나 평생을 우리는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과에서 성공을 하면 연속이 가지만 연속이 항상 계속 가지는 않죠. 슬럼프도 있고 또 실패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과정을 거치고 또 실패를 하고 실패의 연속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얼마나 내가 계속 또 자기 효능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가, 그 힘이 내가 스스로 생기게끔 하는가 하는 연습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운동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그 인생 자체가 그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우리는 높아야 돼요. 자, 퇴보를 하는 방지. 자, 퇴보는 누구나 있다고 그랬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행을 가거나 방학을 하거나 휴가, 자, 아픈 경우, 그쵸? 자, 배우자가 아파서 간병을 해야 돼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고,
뭔가 가족의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나의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살면서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악천후. 지금의 상황이 악천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코비드 19, 그죠? 이 상황은 지금 악천후고 우리가 3월달, 4월달에는 곧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지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운동을 한 3, 4주를 했는데 안 나와, 이 사람이. 자, 바쁜 건지 딱 목소리의 톤만 들으면 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것인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낙담? 자, 이거는 퇴보, 자연스러운 슬럼프지요. 그죠?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노하우가 다 있어야겠죠. 우리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장벽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시간이 부족해요야. 제 주변에도요, 진짜 스스로가 내가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 민감도도 높아. 그렇지만 바빠서 못해. 그거는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까지 아직 안 간 거예요. 자,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가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일 건데, 다 누구나 주관적으로 자기 상황에선 다 바빠요. 그거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잠을 줄여서라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과 믿음과 내가 이것을 정말 운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강한 어떤 심리적인 뭔가의 내가 내재적인 동기나 뭔가가 강화된 신념이 있다라면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럼 바꿔요. 그렇죠? 다른 것들에서 내가 먼저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를 꼭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론들이 여기서 다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해. 제 주변에도 봤어요. 한번 운동하고 나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못 해요. 그래서 힘든 휴식을 누워있는 것으로 몸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일이 정말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 피곤을 운동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식과 잠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먹는 두 가지의 차이예요. 동기가 없어요? 자, 이거는 지식적인 것, 어떤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너무 비싸요. 자, 비싸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지도의 툴은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거를 검색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그 유튜브에 모델로 실시간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정말 어, 그 너무나 외모가 화려하고 젊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못할 것 같은데 30분 연속 동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게 계속 찍어. 근데 이게 편집을 한 건가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진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편견인데 그런 것도 보면 볼수록 좋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자, 유튜브도 있고 그다음에 제 핸드폰에도 보니까 어떤 운동 브랜드의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앱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 타이머까지 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을 제가 선택을 했더니 30초씩 그 동작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게 하고 하면서 30분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데 그걸 또 몇 번 했더니 안 했더니 계속 또 알람이 오는 거예요. 하라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은 없어도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적인 그 운동 지도의 툴은 지금 세상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자, 다친 경우, 자, 이거는 퇴보예요. 퇴보가 될 수 있는데, 자, 대안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 경우, 자, 이거는, 자, 우리 20대보다 고령자를 생각해 봅시다. 자, 낙상을 해서 골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 시점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런 시점에 물론 우리가 레스팅을 하지만 상체 운동을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기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를 한다던가 어떤 대안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자,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자, 요즘 우리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에 대한 다 장벽이에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제시를 그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자, 전략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 자신감, 그 어떤 좋은 목표를 만들고 내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강하게 하는 어떤 강화, 주변적인 영향도 필요해요. 그렇죠? 자기 점검하도록 하는 거, 문제 해결 방법, 자, 퇴보하기 위한 내가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면담 방법이 있어요. 면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어떤 것을 주입을 하기보다는 내가 주로 그 듣는 입장이 되고, 그쵸? 어, 그 위험도 운동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이점이 아니고 잃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그 자신감이라던가 어떤 준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도록 이제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같이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어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벽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 의논을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계획을 바꿔서 하고 그런 도움을 주고요. 그것을 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또 어레인지해서 평가, 그 다음에 조언, 같이 합의를 하고 도와주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5A 모형이라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 어떤 그 방법. 자, 그래서 자, 상담을 할 때는 자, 이 사람의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 운동을 그 못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게끔 얘기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얘기를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유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질문을 할 때는요,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거는 폐쇄형 질문이에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게 돼 있고, 운동을 하면 고객님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게 더, 지금 상황에서 안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세요?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쵸? 그렇게 물어보는 건 개방형이에요. 유산소 운동 좋아하시죠? 자전거 운동 같은 거는 어,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런 뻔한 질문은 그쵸?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으로 그 유도하게 하는 질문 방법은 폐쇄형 질문형은 별로 상담 방법에는 우리가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맞추게 하는 거는 상담에서는 우리가 많이 나한테 맞추는 상대방을 맞추는 식의 대화법이 되겠죠. 자, 요점을 인정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죠? 자, 내가 운동을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항상 상담을 했을 때 자, 운동을 지금 상담을 한 내용을 장점하고 단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다. 저하고 어떤 거를 약속을 했다. 그런 것을 짧게 마지막 부분에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하기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변화 맞춤형 상담의 단계는 자, 아까 두 번째가 지금 간략한 상담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 아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서 유지가 있었잖아요. 이 단계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을 해볼까? 하도록 하는 거. 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 준비해서 액션으로 만들게 하는 방법. 유지를 하게 하는 방법.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는 아까 제가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조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상담의 방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지도자의 상호작용. 자, 이거는요, 혼자서 하는 것도 뭐 효과는 있지만 어떤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제 하는 것이지만, 운동을 또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뭐 그룹 운동을 하는 것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더 재미있고 실제로 그룹으로 하거나 뭐 요즘에는 뭐 4대1로 뭐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또는 친구하고 커플로 같이 한다던가 어떤 뭐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유형을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런 것들은 집단 응집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떤 전략법이고 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뭐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사회에서 고령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고령자들을 어떤 뭐 배려를 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운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는 굉장히 너무 이게 우리가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늙은 노자잖아요. 늙은 것 고령자에 대한 어떤 편견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고령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어떤 말투가 너무 과잉으로 조금 천천히 한다던가 너무 큰 소리로 뭐 한다던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히 초등학생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지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운동에 대한 어떤 흥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내재적인 동기를 많이 불러일으켜야 그 청소년 경우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운동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체육 수업을 요즘에는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하죠. 다양한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 경쟁적인 것도 하고 개인적인 것도 하고 뭐 남녀를 중고등학교에선 따로 하기도 하고 뭐 같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청소년을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재미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의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인인 경우, 그죠? 현실적인 목표, 그죠? 재미있고 저강도로 유지를 하고, 자, 체중 감량 꼭 어떤 체력의 향상을 목표로 할 것인가? 내가 세운 목표를 통해서 일단 낮은 목표를 성취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운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모두 운동을 계속 하게끔 하고 또 운동을 시작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이론에 대한 그 이론적인 행동 이론이 무엇이 있고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12장의 그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Q&A 보드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2장 내용 운동 처방론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